네, 안녕하십니까. 운문 강의법을 맡게 된 김민수입니다. 자, 일단은 현대 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도 이해를 가장 엄청 쉽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게 느끼는 경향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문이과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또 이렇게 문학작품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접근하는 모든 아이들이 얘기할 때 아이들이 처음에 시를 봤을 때 아는 시가 나올 확률이 적잖아요. 수능에서도. 아는 시가 나올 확률이 적은데 모르는 시가 나와도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접근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박남수라는 사람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요걸 들으시는 분들께서 요거 하나는 반드시 물론 강사 그러니까 처음이신 분들이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사를 하셨던 분들은 아유 저게 뭐야라고 생각할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시면 자 일단은 저는 시에서 따질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아이들 보고 따지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라는 것은 시어를 봤을 때 플러스 잠깐 다시 볼까요? 먼저 봐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봐야 되는 건 일단 제목이죠. 뭐 제목을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은 작가. 왜냐면 수능에서는 작가와 제목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시어겠죠. 이렇게 보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목을 일단 봐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걸 따질 때 뭘 따져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라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시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차이예요. 플러스는 긍정적인 건데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목을 볼까요? 제목은 아침 이미지예요. 아침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일 것 같아요? 플러스란 말이에요. 왜? 아침이면 뭔가가 막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플러스 경향이 좀 커요. 사람들이 다 일어날 때고 뭔가 활기찰 때고 밤이라고 해요. 아침이 아니라 밤이었어요. 그럼 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적인 성향이 좀 강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시를 굳이 이야기하는 경향 이제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시어 중에 쉽게 이제 한번 시를 봅시다. 그러면 자 어둠은 일단 제목을 보라 했죠. 아침 이미지예요. 아 그럼 아침 이미지 어떻더라? 아침에는 뭔가가 다 일어나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이러네 라는 생각을 갖겠죠. 자 그럼 봐요. 이제 작가는 박남수였어요. 박남수 누구지? 모르죠. 박남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걔는 넘어가요. 그분은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근데 특이한 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적인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뭔가를 낳는데요. 낳는다는 거는 플러스적인 성향이 좀 강하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의 이미지가 아닌가 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를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어둠은 마이너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에서는 어둠은 플러스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데요. 뭔가를 자꾸 낳아요.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상을 돌려준대요. 물상은 뭘까? 온갖 사물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 사물은 여기에 있었던 돌, 여기에 있었던 새, 여기에 있는 꽃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시를 분석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한 거 아니야? 니네들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침이면 온갖 물상들을 돌려준다라고 했어요. 돌려준다? 그럼 빌려갔었나? 돌려준다? 그렇대요.
자,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땅 위에 굴복한다라고 했어.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이너스적인 게 좀 강하죠. 그러면 굴복하는 건 결국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굴복을 한대요. 뭐에 굴복을 할까? 아침에 굴복을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다 돌려준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둠이 플러스가 아니었나? 또 다시 마이너스인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둠에 대해서는. 왜?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일단 어둠은 얘네들을 돌려줬고 굴복했어. 뭐에? 아침에. 그럼 아침보다는 얘가 마이너스적인 성향이 강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자,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아침의 이미지 어떻다고 했었죠? 뭔가가 밝아지고 움직이고 환해지고 활기차고 이랬죠? 몸을 움직여 활기차진다는 거겠지. 그렇죠?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긴다라는 것도 역시나 플러스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노동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간들, 우리의 생활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 볼까요?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자, 즐거운 지상의 잔치도 뭔가 잔치라고 하는 것을 조용조용히 하는 잔치는 없잖아요. 다들 시끄럽게 하죠. 뭔가 시끄럽게 하는 잔치니까는 얘는 플러스적인 이미지가 강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되게 긍정적인 플러스라고 볼 수 있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것도 금이 좋은 거잖아요. 얘도 금도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침이라서 다들 플러스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개벽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열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 아침의 이미지겠네.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는 뭘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내용이 막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침이란 어땠구나, 아침은 어떻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침의 그런 밝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재작년 수능의 마지막 지문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그 수능에서는 이런 정보를 추가해 주는 것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도 자기의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도 에피소드를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뭔가 꼭 가미하는 것 같죠? MSG를 첨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MSG가 쳐줘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 자, 이거와 유사한 시어는 뭐가 있었어? 다른 시에 어디에 나왔어? 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 작가는 어떤 시를 썼었어? 어땠었어? 이런 내용들을 푼다든지, 또 여기에서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공감각적 심상이죠? 그럼, 공감각적 심상에는 요러한 시어들도 있어.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한번 같이 봐. 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충분히 그 MSG가 적절하게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에 더 좋은 MSG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그 MSG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재작년 수능인가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MSG죠. 어디에 출제가 됐었어. 야, 이게 재작년 수능에 나왔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맨 마지막 번호에 있었어. 근데 재작년 수능이 신유형으로 바뀐 첫 해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앞에서부터 푸는데 시간이 부족했어.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거를 못 풀고 찍고 그랬던 아이들이 많아. 근데 하필 이 문제가 나왔던, 이 지문이 나왔던 문제들이 세 문제였는데 세 문제가 너무 쉬웠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 그 세 문제를 날려먹은 아이들이 있겠지? 그러면 거기에서 억울하겠지? 그래서 수능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험지를 빠르게 훑어봐서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푸는 게 필요한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도 MSG를 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시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시 또한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모든 것, 문법도 그렇고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많이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르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설명을 하자는 거죠. 물론 실력이 막 어찌 됐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상위권 반 애들한테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럼 상위권 반 애들한테는 뭘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작품에 대한 거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작품과 연관되는 그 MSG를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첨가물들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와 유사한 작품은 뭐야 하면서 종이 나눠주면서, 유인물 나눠주면서, 이거 봐. 이거랑 유사한 작품은 뭐가 있어? 이 작품은 뭐가 있어? 그럼 그거 한번 볼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볼까?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시에서 가장 필요한, 현대시뿐만이 아니라 문학 수업이나 수업에서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한다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거를 꼭 따져주시면 시를 접근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교환 같은 경우도 작성을 하시면서 다른 걸 옮겨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덧붙이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거리는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요런 논란도 있고 요런 논란도 있어 라고 제시해 줄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나는 이거 둘 다도 아니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거는 좋지 않은 수업이죠. 내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최대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생각으로 또는 시험에서 풀 수 있는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짧은 시여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일단은 그 현대운문 강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